자,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 자기 대권 잠룡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 네. 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대통령의 본심이 전달이 안 되면서 불통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참모라도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상급자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네. 근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그 직설적인 어떤 조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울림 있게 다가가는 거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네. 안 듣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구나. 네. 이런 거를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검사 같은 모습, 검사 같은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인 같은 정체성으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시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모든 걸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생각인데 나의 생각은 이렇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상대방이 승복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주는 것, 이런 모습으로 저는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네.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서 매우 중요한 대목을 하나 이제 말머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과거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것 말은 쉬운데 네. 그거보다 어려운 일은 또 없어요. 어렵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의 직장으로 따지면은 네. 본인의 이제 목을 날릴 수 있는 인사권자한테 거잖아요. 쓴소리하는 그렇죠. 거. 예. 저도 네. 이제 뭐 많이 남들 밑에서 일을 해봤지만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함께 얘기하면서 네.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또 선택은 또 대통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굳이 저한테 또 말씀을 좀 물어주신다면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를 놓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참모로서는 바로 다음날 잘리는 거죠. 그러면 참모가 A안, 네. B안, C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이 됐든 누구 이제 자기 상급자를 만났는데 그 상급자가 A안 중간쯤 듣다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나가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는 거니까요. 제가 볼 처음부터 들을 때는 생각이 없다. 그 참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저는 뭐 사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직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참모의 보좌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는 여기서 고만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우리 흔히 왜 심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도 네. 어제 했을 때는 화를 냈는데 오늘 얘기했을 때는 또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참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그 시간, 네. 또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뭐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는 비서실로 전화해가지고 회장님 기분 어떠시니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사들이 결제안 들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최국장께 그러면 오세훈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 시장이 이렇게 뭐 지난 주말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낙선자들 수도권 아니 서울의 낙선자들하고 이제 밥자리를 연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이제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뭐 왜냐하면 특히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인데 서울에서 많은 그 후보자들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위로의 측면이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당선자들을 만나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낙선자들을 만나자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어차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잠룡이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포석 뭐 이런 것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의 영역을 좀 넓히는 국면에 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약간 현직 대통령이 지금 3년 넘게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로 그 점을 신조 의원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네. 과거에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 된 사례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 뭐 인기도도 어느 정도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렇게 총선 직후에 낙선자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튼 이제 또 다음 그 이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을 사람들을 모아서 밥 먹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나름이다? 예, 보기 네. 나름이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 당의 주요한 자산이고 네. 또 서울시장을 지금 뭐 4번째 하고 있고요. 예. 또 차기 잠룡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지금 이 참패를 당하고 나서 당내 구성원들이 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네. 좀 이렇게 널브러지는 네. 이런 데인데 누군가가 나서서 토닥거리고 우리 한번 다시 힘내보고 심기일전해서 재출발해보자 이런 건 누가 됐든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총선 후 행보가 좀 대비된다. 아, 상당히 대비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어떤 개인적 감정이랄까 뭐 또 개인적 뭐 정치적 이해관계랄까 여하튼 뭐 특정인에 대한 맹공을 그 연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총선 패배로 인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것과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좀 대비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